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발 도로에 갓길 주차가 안 되어 있으면 좋겠다. 초보 운전자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갓길 주차한 차량을 만나게 되면 차선 변경을 못하고 뒤에 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도 갓길 주차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좌측과 눈밀러를 보게 되면 차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뒷차와의 속도를 맞추기도 어렵고 내가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큰데요. 오늘은 이런 갓길 주차 피하는 방법부터 해서 늘 보고 연습해도 까먹게 되는 운전 습관 7가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초보 운전자들이 알아야 될 좋은 운전 습관 7가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초보자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초보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나 혼자 가면 괜찮은데 옆에 차량들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럴 때 옆 차량이 갑자기 붙는다고 해서 초보자 운전자분들은 핸들을 피한다고 꺾어버리게 돼요. 이게 약간 본능적인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핸들을 꺾어버리게 돼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내가 사고를 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 나더라도 일단 옆에서 붙으면 클락션 눌러주면서 경고 위험을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차량이 있고 1차선까지 갈 것 같다, 뭔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꼭 클락션으로 한 번씩 제 위치를 알려줍니다. 숄더 체크 아시죠? 3차선에서 2차선 그리고 1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내 차량을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방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클락션을 눌러주면서 내 위치를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건 하나의 수신호니까요. 옆에서 차량이 빠르게 온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 조절을 해줘야지 핸들을 틀어버리면서 피하게 되면 2차 사고, 3차 사고, 더 큰 사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숄더 체크 있죠? 이 숄더 체크가 정말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좌우 사이드 미러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머리를 돌려가면서 보는 건데요. 머리가 돌아가면서 초보 운전자분들은 핸들이 같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핸들 잡는 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핸들이 같이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차선이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은 처음에 핸들이 아주 안정적이지 않다면 숄더 체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옆 차량이 지나가고 난 다음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숄더 체크를 많이 하다 보면 저도 가끔 좀 불안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혹시 사이드미러 보이시나요? 제가 보조 사이드미러를 붙여놨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붙여봤거든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편한가 저도 안 써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써봤어요. 써보니까 숄더 체크가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차량 뒷 라인까지 다 보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숄더 체크를 해야 되는 사각지대까지 커버를 해주는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 보조 사이드미러를 구입하시면 숄더 체크 필요 없이 편안하게 내가 내 옆 사각지대 그리고 내 차 뒤에 사각지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거 사이드미러 보이시나요? 사이드미러 옆에 제가 보조 사이드미러를 달았어요. 이게 있으니까 내 차량 뒤쪽 라인까지 다 보이고 숄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얘가 커버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분들은 여기 하나 반대쪽 하나 양쪽으로 2개를 붙여주시면 초보 운전 특히 주차할 때 엄청 편하고요. 주차할 때도 편하고 이렇게 각 도로 주행을 할 때 내 차선이 이탈되지 않았나 까지도 체크가 돼요. 요거 강추 드립니다. 초보 운전자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하면 좋을 법한 아이템 중 하나예요. 물론 고수가 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떼면 되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도구의 힘을 빌려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 좋잖아요. 저도 이거 단 다음부터 내 차선이 잘 가고 있나 체크를 하면 뒤쪽 타이어 라인까지 다 보여서
잘 가고 있구나, 바로 체크가 되게 되더라고요. 특히 주차할 때 너무 좋아요. 주차 영상 찍을 때 제가 이거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회전인데요. 이게 우회전이 의외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자, 우회전을 할 때 만약에 좌측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좌측을 보는데 그러다 보면 차가 크게 옆으로 돌게 돼요. 그래서 우회전을 할 때는 좌측을 보기 전에 우측으로 바짝 붙여서 체크를 해주고 돌아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우회전 코너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회전을 할 때에는 좌측을 먼저 시야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내 차량을 우측으로 바짝 대준 다음, 그 다음 내 위치를 확인시켜 주고 좌측을 확인한 다음 좌측에 차가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한번 붙여주고 좌측 체크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우회전 돌아주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내가 왼쪽을 먼저 보게 되면 내 차량이 왼쪽에 더 가까워져요. 그러면 우회전 할 때 두 번째 차선 혹은 중앙선을 침범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갈 길을 미리 딱 상정해 놓고 그 다음 왼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 후에 안전하다 판단이 되면 그때 우회전을 해주세요. 그러면 옆 차선 침범할 일도 없고 내가 자연스럽게 바로 차선을 탈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회전 코너는 꼭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요즘은 신호 앞에서 한번 멈춰주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 보행자가 있으면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한참 기다렸다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측으로 한번 꺾어주고 왼쪽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꺾어주시면 바로 차선을 탈 수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머리를 들이밀고, 대신에 요즘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등 앞에서 완전 정차 후에 차선을 붙여주고 그 다음 좌측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회전 할 때 먼저 한번 멈춰주고 그 다음 머리를 한번 붙여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멈춰주고 왼쪽 한번 체크해 줍니다. 차량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우측으로 돌아주고 대신에 차선은 이 차선 그대로 타야 돼요. 내가 여유 있겠다 하고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고 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좌회전 할 차량이 없으니까 천천히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유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유턴 같은 경우는 일단 신호가 저 상단에 보면 좌회전 시 혹은 좌회전 그리고 보행자 신호 시 이런 안내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신호에 맞추면 돼요. 좌회전 시에는 좌회전 신호 때만 하면 되는 거고, 보행자 신호면 앞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다, 그때 유턴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좌회전 신호 시에 유턴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내가 왼쪽을 한 번에 못 돌 것 같다 해서 우측으로 살짝 돌리다가 좌회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하죠. 일단은 차선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옆 차랑 부딪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턴을 할 때에도 크게 돌려고 우측으로 돌렸다가 좌측으로 돌리시지 말고 바로 왼쪽으로 다 꺾어 놓고 천천히 돌리면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랑 좌회전이랑 같이 나왔죠. 가끔은 직진과 좌회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핸들을 우측으로 살짝 틀어서 돌린다, 그러면 바로 부딪힐 수가 있고 내가 사고를 내는 거예요. 차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또 있어요. 이번에는 좌회전이랑 보행자 신호 두 군데에서 모두 다 유턴이 가능한 신호입니다. 지금 보행자 신호예요. 그럼 여기서 핸들을 다 돌리고 전방 주시, 가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전방 주시해주고 회전을 해주면 깔끔하게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 구간인데요. 회전차로 많이들 타보셨나요?
요즘은 신도시 같은 데 가면 회전 차로 구간이 많아요. 신호 대신 좀 더 원활한 교통을 만들어주는 좋은 장치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회전 차로 같은 경우는 진입 차로가 먼저 비켜줘야 돼요. 만약에 좌측에 다른 차량이 오고 있으면 멈춰주고 진입을 해야 되고, 무조건 우측으로만 돌게 됩니다. 우측으로만 돌게 되고요. 이렇게 회전을 이제 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신호를 보내진 않아요. 수신호까지 보내진 않고, 수신호를 미리 보내주면 좋죠. 내가 이제 빠져나갈 거다, 여기서 이제 내가 앞쪽으로 빠져나갈 거다, 그럼 우측 깜빡이를 켜주고 살짝 들어가 주면 돼요. 어차피 회전 구간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달리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할 때 내 옆에 회전차로 안에 차가 있으면 일단 정차하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돌 때도 혹시 모르니까 앞 차량이 진입을 하는지 눈여겨보면서 천천히 돌아주고 내가 갈 길로 빠져나가 주면 됩니다. 회전차로 한 번 더 볼게요. 자, 회전차로는 첫 번째 보행자 지나가는지 체크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살짝 넘어가 주고요. 여기서 정차한 다음 왼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 거예요. 차가 오게 되면 지금처럼 멈췄다가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꼭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회전차로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보 좌회전 많이 헷갈리시지 않나요? 비보 좌회전은 빨간불 때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나 가라는 좌회전이 아니라 초록불일 때 다가오는 차선에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때 내가 좌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그 길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빨간불에도 넘어가고,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제 이 신호를 당연히 지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막 빵빵 거려요. 근데 확신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 좌회전 하지 마세요. 그냥 딱 기다리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도 이제 좌회전, 이 비보 좌회전이에요. 그럼 저기 어떻게 써 있냐면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빨간불 때 좌회전이 가능한 게 아니라 직진 신호 때 앞에 차량들 있죠. 차량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좌회전 신호가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보 좌회전은 파란불에만 움직인다 라고 원칙을 가지고 있으시고, 앞 차량 시야 확보 확실히 한 다음 앞 차량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차량까지 내가 여유 있다, 그때 좌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보 좌회전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초록불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앞에 차가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기다렸다가 저기 뒤에 차가 오긴 오는데 내가 좌회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 비보 좌회전을 딱 해주는 거죠. 비보 좌회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비보는 초록불에서만 좌회전을 하는 거고, 앞차에 방해가 되지 않고 내가 사고 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수 있을 때 차간거리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합류 구간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는 합류 구간이 많아요. 이 합류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지 마세요. 합류 구간은 일단 좌측 체크해주고, 저는 점점점이고 반대쪽은 점이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쪽에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서 천천히 가면 뒷차량이 속도를 조절해 주거나 빨리 추월을 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나는 들어가 주면 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빨라서 어떻게 못하겠어 할 수도 있지만, 이 도로라는 거는 그 속도에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합류 구간이 훨씬 길어요. 100km로 달리는 거랑 60km로 달리는 거랑 합류 구간의 여유 폭이 더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건 국도든 자동차 전용도로든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합류를 할 때는 브레이크를 너무 밟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서행을 하면서 지켜보고, 왼쪽 차량이 없다, 그리고 얘가 날 비켜주겠다 하면
악셀을 살짝 밟아주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사실상 합류 구간인데 지금 왼쪽 차량이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직진을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정비소도 부모님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은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주변에 반대도 좀 있고요. 이 정비사의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멋지게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어떠한 좀 멋진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꿈을 가지고 정비사라는 꿈을 가지고 진입을 할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멋진 선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동차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 많은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좌절을 하고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뭐 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정비업을 하면서 이 정비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가치 있고 뿌듯하고 즐거운 직업인지 그거를 보여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아직은 작은 정비소에 불과하지만 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정말 좋은 젊은 정비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배우고 있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금처럼 이렇게 젊은 정비사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성장을 해서 멋진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멋지고 자기의 삶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비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입니다. 저를 알리고 멋진 정비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젊은 친구들이 또 다시 도전을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정비업도 하지만 정비업을 하다 보면 초보 운전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도 많으시고 나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어렵게 느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가볍게 풀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초보 운전자 영상을 먼저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는 뭐 더 재밌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운전을 할 때 편리한 제품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조 사이드미러 이거 저렴하거든요. 양쪽 세트에 한 5,500원? 5,9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산 거. 그리고 택배비 하면 8,900원이면 초보 운전 1, 2년 동안 차선 변경하는 거 그리고 차선 이탈하는 거 그런 걱정들 다 해결해주는 아주 가성비 제품이에요. 물론 이게 공산품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온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세차를 하면서 이게 떨어지는지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 아직까지 그런 불만사항이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구매를 했고 이런 보조 사이드미러 하나쯤은 갖고 있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옆에서 붙으면 클락션 눌러주면서